안녕하세요. 범죄학의 두 번째 수업입니다. 3강에 보겠습니다. 3강에 범죄학의 연구의 목적과 방법인데요. 범죄학을 왜 연구하는지, 연구의 목적, 그 다음에 범죄학 연구에 어디까지 해야 될지, 범위, 범죄학에 대한 연구 방법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범죄학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이런 부분을 짚고 갈 때 좀 더 올바른 이해가 되겠죠? 자, 범죄학 연구의 목적과 범위, 왜 우리가 범죄학을 해야 되는지, 범죄학은 범죄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 대체, 그 다음에 범죄학에 대한 이유와 범죄에 대한 동기를 파악하고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예방과 어떻게 예방을 하고 어떻게 조치를 할 거냐, 이거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이러한 범죄가 연령별, 성별로, 또 사회 계층별, 지역별 등 어떻게 분포되는지 실태를 역학적으로, 역으로, 역으로 학문적으로 추적해서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가 발생한 이유와 동기를 먼저 보고, 또 어떻게 하면 이유와 동기를 하니까 예방을 할 거냐. 자, 범죄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할 거냐. 자, 범죄는 왜 나이별로 범죄가 어떻게 생기는지, 여성의 입장의 범죄, 남성의 입장의 범죄는 뭐냐. 또 사회 계층별로 이런 범죄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자, 지역별로 범죄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거를 파악을 하는 게 범죄학이다. 아주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범죄학은 모든 학문의 종합체입니다. 여러분, 이 범죄학이라는 게 모든 학문의 종합체가 범죄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서덜랜드와 크레신을 앞 시간에 했죠. 범죄학은 법의 제정과 법의 이런 과정, 또 범법에 대한 반응을, 법을 저질렀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이거 앞 시간에 나왔죠, 그죠? 앞 시간에 중복된 내용이 또 나옵니다. 법의 기원과 발달에 대한, 법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법 사회화, 그 다음에 범죄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는 법에 대한, 범죄에 대한 병리학, 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행영학, 형벌에 대한, 형벌을 집행하는 학문이다. 행영학. 그걸 구성된다. 그러니까 법사회, 법병리, 행영학. 기본스는 범죄학은 법의 기원과 형법의 제정 과정, 범법 행위에 대한 대응 체제인 형사사법제도. 자, 서덜랜드와 크레이시가 주장했던 내용과 기본스가 주장했던 내용은 거의 비슷하죠. 그 다음에 범죄량이 어떻게 생기고 그 분포가 어떻게 생기는지, 범죄 원인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서덜랜드와 크레이시가 주장한 내용과 기본스가 주장한 내용은 큰 차이는 없어요. 기본스는 단지 서덜랜드와 크레이시가 주장한 내용을 좀 더 보완했을 뿐이다. 서덜랜드와 크레이시가 주장한 내용을 좀 더 보완한 내용을 말하는 것은 기본스가 주장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범죄학에 대한 연구 방법을 볼까요? 일단 규범학적, 규범, 규범이란 거는 어떤 법률, 법학적 이렇게 보겠죠. 규범학적 범죄학 연구, 각 형사사법기관에서 실시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하고 재판하고 가둬서 지키는 교정 등에 대해서, 이런 예방, 수사, 재판 규정에 대해서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이걸 해보니까 어떤 효과가 나오고 어떤 평가가 나오고 이 문제점을 밝혀서
개선책을 제시한 걸 목표로 합니다. 어떤 법률적 차원, 우리가 법률하면 형법과 형소법이 있죠. 형법이란 거는 범죄를 규정하는 거고, 형소법은 그 규정한 범죄를 위반했을 경우 그 사람을 어떻게 재판을 세우고 어떻게 판결을 해서 어떻게 형을 집행한다. 그런 걸 포함하겠죠. 법적인 연구가 있다면 사실적인, 법이 아니라 사실적인 형태의 조사가 있겠죠. 실제로 설문조사합니다. 설문이란 거는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당신이 이렇게 해보니까 어때? 당신이 경험해보니까 어때? 당신이 살아와서 느꼈던 부분이 어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설문조사의 그런 거는 유사한 특성을 서로 나누는, 공유하는 전체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제한된 제한된 수의 연구 대상을 선택하는 표집이란 샘플링이죠. 우리 선거할 때도 샘플링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를 다, 모든 전체를 다 할 수가 없으니, 어, 예를 들면, 나이대별, 청소년대별, 중년대별, 노인대별, 어떤 이렇게 층별로 설문조사를 하거나, 거기에 대표자를 뽑아서 샘플링해서 확인한다든지, 이렇게 전체 집단을 모두 못하기 때문에 대표하는 사람을 불러서 하는 것, 표집 샘플링이 이루어지죠. 또 많은 수를 실험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설문은 종이를 나눠줘서 받아서 분석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범죄와 피해, 경험, 어떤 태도이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특성을 묻는 형태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이거를 설문조사 연구 방법이랍니다. 그 다음에 집단조사가 있습니다. 집단. 자, 어떤 내용대로 한다면 집단이란 건 뭐냐면 그 제가 이건수잖아요. 이씨 집단, 김씨 집단, 우씨 집단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자, 교도소를 들락날락한 홍길동, 교도소를 들락날락한 홍길동의 그 자식들을 한번 자녀들을 3대까지 확인해 보자. 자, 반면에 판사를 역임했던 혈순의 집 자손들을 3대까지 확인해 보자. 이게 가계 연구죠. 집단 연구죠. 가족들에 대한 쌍둥이에 대한 연구. 가족의 집안, 가계, 족보별 연구한다. 집단 조사죠. 그죠? 이러한 집단 조사는 표본의 대표성, 신뢰 가능성, 방법성에 문제가 있죠. 따라서 표본이 된 범죄자 집단의 경향만 파악할 수 있을 뿐, 그 결과가 생각했던 그 가정에 일치하는가는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 집안의 어떤 샘플링을 했을 때 그 집안에 대한 이런 집단 조사가 적합하냐 안 하냐 이런 것도 좀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고 잘못하면 일치하지 않는 별개의 어떤 그게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그 집안에 대한 가계, 쌍생아 집안에 대한 가계 이런 걸 잘 하면 뭔가 구별되는 점이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공간적 연구 방법이 있다. 공간적이란 거는 어떤 현상의 변화를 식경하여 분석할 때 어떤 현상의 변화가 있다면 여러 시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조사를 하는 거죠. 어떤 현상의 변화를 측정하여 분석할 때 여러 시간대에 걸쳐서 조사를 반복하는 것이다. 여기는 동일한 조사 대상자,
중학교 3학년 일반에 대해서 동일한 조사 항목을 중심으로 9시, 10시, 11시 특정 시간마다 반복하여 조사하는 패널에 대한 연구.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패널들이란 거는 대표하는 몇 명을 모아놓고 그 사람에게 동일한 조사를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특정한 연구 대상의 특정 속성을 연구 대상이 있다면 특정한 속성을 여러 시간을 관찰하여 결과를 비교하는 추세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집단이 모여서 할 때 추세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유사한 경험을 공유하는 집단을 반복 조사하고 조사 시점에 따라 응답자를 서로 다르게 하여 대답하는 사람을 서로 다르게 하여 조사하는 코호트 연구가 있다. 단절, 집단 간 단절 이런 코호트 연구가 있다. 격리, 집단 격리. 자, 어쨌든 간에 다시 한번 봅니다. 종단적이라는 것은 동일한 조사 대상자를 가지고 패널들, 동일한 조사 대상자인 패널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 반복적 질문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사람들 대상으로 응답자를 좀 다르게 해서 하는 코호트 연구가 있다. 여기서 또 코호트 연구가 나오죠. 집단 연구는 코호트 연구 나올게요. 유사한 경험을 공유하는 집단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런 시간이 유사한 경험이 있다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관찰하고 반복 조사를 하죠. 조사 시점에 따라 응답자를 A 그룹과 B 그룹으로 나눈다. 서로 다르게 조사하는 방법이다. 시점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조사합니다. 범죄의 시작과 발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어디서 범죄가 먼저 시작했는지, 어떻게 발달했는지 정보를 수집하는 데 유용하고 코호트 연구를 통해 울프강과 같은 동료들은 자 소수의 만성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가 소수의 만성 범죄자, 작은 수의 만성 범죄가 저지른 범죄가 전체 범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소수의 이런 만성 범죄자가 전체 범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자, 코트라는 거는 유사한 경험을 공유한 A 집단, B 집단, C 집단을 시간에 따라 반복적으로 물어보면 뭐가 나오겠죠. 그죠? 서로 대답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어, 서로 A, B, C, D가 있다면 A, B, C, D가 있다면 A와 B를 분리하고 이 각 A와 B에 있는 그 속하는 인원 1, 2, 3, 4, 5 속하는 1, 2, 3 인원 1, 2, 3, 4, 5를 추가 조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리합니다. 유사한 경험을 공유한 집단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관찰하고 반복 조사를 한다. 이게 코호트 연구다. 자, 울프강과 동료들은 예를 들면 만성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가 전체 범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하죠. 만성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가 전체 범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코호트 연구. 자, 실험 연구. 실험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통제 집단과 비교 집단을 구성. 통제하는 집단, 비교 집단을 구성해서 실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일정한 둘 다 팀에 일정한
조건을 설정하고 그 속에서 발생하는 사실을 관찰하여 이 속에서 발생하는 사실을 관찰하여 새로운 사실을 관찰, 가설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단점은 대상이 사람이라는 점이 감안할 때 윤리적 측면, 인도적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실험 연구는 어찌됐든 간에 하지 않는다면 통계 집단과 비교 집단을 구성해서 실험 조건을 갖추고 조건을 설정해서 이 속에서 발생하는 사실을 관찰하여 새로운 사실을 관찰, 가설의 타당성을 검증합니다. 자, 범죄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있죠. 범죄 피해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왜 이 사람이 범죄를 당할 수밖에 없었냐. 범죄 피해당한 사실을 정확하게 하여 파악하겠죠. 또한 피해 원인을 규명하고 암수범죄, 눈에 드러나지 않는 암수범죄를 해결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범죄 피해자의 잘못된 해석으로 과대보고 기억력으로 한계로 인해 범죄 피해 경험, 기억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보고 정리합니다. 범죄 피해자 조사는 범죄 피해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직접 범죄 피해를 당한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 가능하다. 피해 원인을 규명을 통해 암수범죄, 원인을 알 수 없는 암수범죄를 해결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된다. 그러나 피해자의 잘못된 해석으로 과대보고 기억력의 한계로 피해 경험을 기억할 수 없는 단점도 있을 수 있다. 자, 참여 관찰 방법이 있죠. 연구자가 체포되지 않는 범죄 집단에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들어가서 생활하면서 범죄 동기, 범죄 재발 활동 상황, 이거를 관찰 및 기록하는 방법이겠죠. 참여해서 쉽게 말하면 참여해서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 참여 관찰 방법입니다. 비교 문화적 접근. 문화를 비교 문화한다. 즉 비교하고 문화적 접근을 따르는데 모든 집단에 걸쳐서 동일한 보편적인 행위 규범이 있다. 모든 집단에 걸쳐서 동일한 보편적인 행위 규범이 있죠. 셀리는 모든 집단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행위 규범인 기준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자, 셀리는 모든 집단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행위 규범인 기준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모든 집단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행위 규범인 기준을 강조했다. 통계적 접근 방법에 따르면 빈도 분포에 따라 행동 행위의 다수적인 빈도는 정상적인 행위이고 소수만 일으키는 빈도는 중요 범죄다. 윌킨스는 다양한 행위의 발생 빈도에 초점을 맞추어 발생 빈도가 높은 것은 정상이고 발생 빈도가 낮은 것은 이탈한다. 자, 윌킨스는 다양한 행위의 발생 빈도에 따라 초점을 맞추어 발생 빈도가 높은 것은 정상이고 발생 빈도가 낮은 것은 이탈적으로 속한다. 자, 이 시간에 낙인적 접근하고 문제 OX 1번까지 볼게요. 낙인적 접근. 낙인이라는 전과라든지 이런 거를 낙인을 시켜버리는 거죠. 낙인적 접근에 따르면 문화 집단의 구성원이 규정한 사회 규범에 벗어난 행위는 일탈로 취급하나, 자, 사회 규범에서 벗어난 행위는 일탈로 취급하나 모두 범죄인 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 일탈로 반응하기 때문에 일탈이 되는 것이다. 베커는 낙인을 적용하여 일탈이라는 낙인 시킨 사람을 일탈죄로 규정한다. 베커는 낙인을 적용하여 일탈이라는 낙인이 시킨 사람을 일탈자로 봤다. 일탈자. 자, OX 한번 볼까요? 우리 배웠던 내용. 비교 문화적 접근에 따르면 모든 집단에 걸쳐서 볼 때 동일한 보편적인 행위 규범이 있다.
셀린에 이러한 모든 집단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행위규범인 기준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셀린은 모든 집단은 법으로 규정되어 셀린은 모든 집단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행위규범인 기준을 가지고 있다. 모든 게 법으로만 된 게 아니라 법에 규정이 없지만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행위규범 이걸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